혹시 자식에게 정성껏 챙겨준 음식이 냉장고에서 그대로 썩어가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내 정성이 이렇게 버려질 수도 있구나.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매주 딸네 집에 반찬통을 싸들고 갔던 날들. 김치찌개, 멸치볶음, 고기 없는 담백한 두부조림까지.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 이제 반찬은 괜찮아요. 냉장고가 좀 꽉 차서요. 그 말 한마디에 정성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한 끼 식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했던 모든 노력이, 사랑이 이렇게까지 필요 없었나 질문으로 이어지고 어느새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는 마음의 상처로까지 확장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겪는 이 감정은 결국 내가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이 자식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지는가 깊은 고민으로 연결됩니다. 현대사회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결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가정은 독립된 세계가 되고 그에 맞는 방식의 소통과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자식은 부모의 손이 닿는 거리 안에 있어야 안심이 된다는 생각이 보편적이었지만 지금의 자녀 세대는 그 손길이 때로는 간섭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특히 음식, 생필품, 조언과 같은 반복적인 도움은 부모에겐 사랑의 실천일지라도 자녀에게는 심리적 압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한 세대차가 아닙니다. 자녀 세대는 핵가족 중심의 빠른 삶의 흐름 속에서 독립성과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냉장고는 작고 먹는 습관은 간편식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반찬 하나하나를 처리하는 것도 시간과 에너지로 계산되는 시대입니다. 반면 부모 세대는 반찬 한 통, 장을 본 손길, 달인 옷까지 하나에도 내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시대와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사랑의 방식 역시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부모 스스로가 느끼는 허전함과 소외감입니다. 이제 나는 자식에게 필요 없는 존재인가? 감정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서 존재감의 흔들림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이나 심리 연구 결과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경험한 중노년층 부모들이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주체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점점 삶의 동력을 잃어가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언가를 해주는 것보다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즉,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뭔가를 계속 해주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가 원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가만히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여유와 배려가 더욱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의 존재는 자녀에게 심리적 안전기지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내가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채워가며 자녀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편안해지는 관계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랑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더 행복한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마음의 거리와 태도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와 심리학적 통찰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은 더 따뜻한 콘텐츠로 돌아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반찬은 안 보내셔도 돼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꽂혔다는 분이 있습니다. 매주 정성껏 싸 보낸 반찬이 냉장고에 남아있다는 딸의 말에 그는 한참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도 김치통 뚜껑도 시간도 모두 멈춘 것만 같았다고요. 사랑으로 한 일이었는데 자식의 입에선 그만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느껴지는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라 바빠 보이니까 매주 토요일이면 반찬 5통씩 싸서 문 앞에 두고 오던 어느 어머니, 늘 고맙다고 말하던 아들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반찬이 남아서 자꾸 버려져요. 이제는 안 보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날, 어머니는 한참 동안 냉장고 앞에서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듯 부모의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세대에게 가족은 서로를 챙기고 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특히 음식은 단순한 끼니 해결을 넘어 정서적 유대와 돌봄의 상징이었죠. 밥을 해주고 반찬을 해주고 그것을 먹는 자식의 모습을 보며 부모는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돌봄의 습관은 자식이 결혼한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 세대의 생활 방식은 부모 세대와 다릅니다.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살아온 이들은 자신만의 생활 리듬과 공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냉장고의 크기부터 시작해 식사 습관, 요리 방식, 취향까지 모두 다릅니다. 이들에게 매주 도착하는 반찬 5통은 사랑이라기보다 처리해야 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죄책감이 생기고 버리면 미안함이 남으며 반복되면 심리적 압박감으로 바뀝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호의의 역설 paradox of benevolence라고 설명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처음에는 감사함을 느끼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받아야 한다는 부담과 거절하지 못하는 죄책감이 누적된다는 이론입니다. 특히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감정의 소모는 더 큽니다. 상대가 나를 아끼는 마음을 아니까 더 거절하기 어렵고 그만큼 자신의 삶을 조절하면서 감정을 눌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가족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결혼한 성인, 자녀 10명 중 7명 이상이 부모의 반복적인 도움이나 간섭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부담되는 것으로 음식이나 생필 지속적으로 챙겨주는 것이 꼽혔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지만 나중에는 받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기고 거절하기 어려워져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도가 아니라 상대의 감정입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행동했지만 자식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도움이 아닌 간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항상 맥락 속에서 해석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무겁게 느낀다면 그 순간부터는 관계에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랑을 주기 전에 묻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입맛은 어때? 혹시 엄마가 해줬으면 좋겠는 거 있어? 같은 간단한 질문이 자녀에게는 큰 심리적 여유를 줍니다. 이 말 한마디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엄마는 알아서 해줄게 라는 부담스러운 기대에서 벗어나 내가 필요할 때 나는 곁에 있어 줄게 라는 신뢰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 방식을 써봤습니다. 딸에게 이렇게 물었죠.
엄마가 이번 주엔 시간 여유가 있는데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어? 그러자 딸은 엄마, 사실 요즘 김치전이 자꾸 생각나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김치전 한 판만 부쳐서 보냈습니다. 딸은 정말 맛있게 먹었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도 했지요. 매주 5통의 반찬 대신 진심으로 원한 김치전 한 접시가 우리 사이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닙니다. 사랑의 무게는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주었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자녀가 필요할 때 원하는 것을 적절한 방식으로 건네는 것이 진짜 도움이자 배려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녀가 반찬을 거절했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모의 사랑을 압니다. 단지 그 사랑이 자칫 생활의 간섭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표현한 말일 뿐입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부모의 몫입니다. 요약하자면 사랑은 주는 것보다 먼저 묻는 것이 중요하고 반복되는 호의는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변할 수 있으며 사랑의 표현도 시대에 맞게 삶의 방식에 맞게 조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가까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 있을 때 더 깊이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왜 내 사랑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방향을 돌려 나 자신을 돌볼 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반찬통을 내려놓은 뒤 저는 처음엔 정말 허전했습니다. 주말이면 늘 반찬을 준비하느라 바빴던 손이 멈추고 냄비에서 나는 소리 대신 고요한 부엌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혼자 앉은 식탁 앞에서 자꾸 딸 생각만 났죠. 얘네 지금 뭐 먹고 있으려나? 냉장고는 비지 않았을까? 습관처럼 떠오르던 걱정이 어느 순간 저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딸의 빈 냉장고만 걱정하면서 정작 내 삶은 텅 비게 두고 있었구나. 딸의 식탁은 늘 걱정했지만 내 식탁은 몇 년째 제자리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랑이었는지 어느새 그 사랑에 내 하루가 다 묶여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채워보자. 누군가를 채워주기 위해 살기보다 이제는 나 자신을 살피며 내 삶의 빈 그릇부터 천천히 채워보기로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점점 많아지지만 그 시간이 나를 위한 것이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식 걱정, 집안일, 병원 예약, 소소한 불편함들로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정작 나 자신에게 할애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모가 자기 삶을 풍요롭게 살 때 자식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3년 한국심리학회에서 발표한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취미나 사회 활동이 활발한 50대에서 70대 사이의 부모일수록 자녀와 더 자주 연락하며 관계도 더 편안하게 유지된다는 것이었어요. 왜일까요? 자녀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심심한 시간을 혼자 채우기 위해 자녀에게 기대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자식은 어느새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재미있게 살고 있으면 자식은 내가 굳이 챙기지 않아도 괜찮구나 하는 안도감을 갖게 되고 오히려 먼저 전화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제 이웃 순옥 씨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순옥 씨는 60이 넘은 나이에 동네 문화센터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뭘 하며 망설였지만 붓을 드는 순간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머릿속이 하얘지고 물감이 번지는 걸 보며 마음이 풀어졌답니다. 어느 날엔 아들이 전화를 해서는 엄마, 그 그림 좀 보여줘요 하더니 주말에 직접 집에 와서 순옥 씨의 그림을 감상하며 밥까지 함께 먹고 갔대요. 전엔 반찬을 싸줘도 연락 없던 아들이 그림 하나로 다시 먼저 연락하게 된 겁니다. 이렇듯 내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관계는 가볍고 건강해집니다. 자식도 부모도 마음에 여유가 생겨야 진짜 대화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혹시 지금 무슨 취미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작은 질문 하나로 출발해 볼 수 있어요. 요즘 나는 누구와 자주 이야기하고 싶은가? 외로움이 많고 사람을 그리워한다면 사람과 연결되는 취미가 필요합니다. 동네 걷기 모임에 나가보세요. 말없이 걷는 길이지만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 시간 속에서 위로가 생깁니다. 독서 모임도 좋아요. 같은 책을 읽고 다르게 느끼는 마음들 속에서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가 찾아옵니다. 지역 문화센터 수업도 좋습니다. 수업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고 말문이 트이고 어느새 친구가 생깁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한 분이라면 조용히 나를 돌보는 취미를 추천합니다. 저는 요즘 하루 한 줄 일기를 쓰고 있어요. 오늘 하루 중 마음에 남은 말이나 감정 장면을 딱 한 줄로 남기면 내 마음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도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베란다에 고무나무 한 그루 키우는데요. 새 잎이 나올 때마다 나도 다시 자라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필사나 수채화도 좋습니다. 단순한 손놀림이 마음을 정리해주는 순간들이 있어요.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은 분들에겐 요즘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스마트폰으로 무료 유튜브 강의, 블로그 글쓰기, 사진 편집, 요가 수업까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나만의 일상 기록도 좋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느낀 생각을 짧게 써보세요. 처음엔 어색할지 몰라도 며칠 지나면 오히려 이 시간이 기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그 마음을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께 반찬 한 접시 나눠보는 것, 지역 복지관에서 아이들 책 읽어주는 것, 유기견 보호소에서 산책을 도와주는 일, 이런 나눔은 내 마음까지 환기시키고 내가 살아있음을 다시 느끼게 해줍니다. 이야기 하나만 더 나눌게요. 딸에게 반찬을 그만 보낸 뒤 솔직히 저는 서운했어요. 딸이 바쁜 거 알면서도 가끔은 엄마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딸, 사실 엄마 좀 서운했어. 내가 바빠서 그런 건 아는데 그래도 엄마 생각도 해줬으면 좋겠더라. 그 말을 들은 딸이 순간 멈칫하더니 말하더군요. 엄마, 사실 나도 죄책감 때문에 말 못했어. 앞으로 자주 전화할게요. 그날 이후로 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를 해줍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을 솔직히 말하는 것이 멀어진 거리를 다시 좁히는 첫걸음이라는 걸요. 감정을 꺼내 보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용기는 감정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꺼내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땐 좀 서운했어. 이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실수한 적이 있다면 사과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한 번 며느리에게 그 옷 좀 나이 들어 보인다고 웃으며 말했다가 며느리가 한동안 저를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 말 생각해 보니 좀 지나쳤던 것 같아. 미안해. 그 후로 며느리가 먼저 쇼핑에 저를 초대했답니다. 사과는 지는 게 아니라
관계를 더 단단히 만드는 다리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일상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자식만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하루를 채워야 할 때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자식도 더 편안해지고 관계도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나만의 작은 기쁨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내 그림 한 장이든 산책길의 바람이든 처음 듣는 수업의 낯선 말들이든 괜찮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 그것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인생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 우리는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 때로는 멈추고 기다리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식을 위한 마음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그 마음을 전하는 방식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편안히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흘러야 비로소 따뜻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3가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먼저 묻고 기다리는 법, 사랑도 때로는 여백이 필요하다는 사실. 또 하나는 나의 일상을 새롭게 채우는 법, 자식의 인생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대신 내 삶을 다시 설계해보는 용기. 그리고 마지막은 솔직한 감정 표현과 사과, 숨기기보다 꺼내놓는 진심이 관계의 온도를 바꾼다는 깨달음. 이 모든 지혜는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살아온 길을 인정하며 앞으로 살아갈 삶을 기대하는 것. 자식을 위한 모든 행동의 시작점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동안 여러분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아이가 어린 시절에는 밤잠 못 이루고 병치레를 걱정하며 청년이 되어서는 취직과 결혼을 함께 마음 졸이며 지켜보셨을 테지요. 결혼하고 나서는 혹시라도 힘들지 않을까, 빈 냉장고가 외롭진 않을까 걱정하며 반찬을 싸고 용돈을 챙기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당신은 늘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손을 잠시 놓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오늘 하루 어떤 하늘을 바라보고 싶은지 그 질문 앞에서 망설이지 말고 조금은 이기적일 수 있는 하루를 누려보세요. 작은 화분 하나를 들여다보며 마음의 뿌리를 다독이고 짧은 산책길에서 바람과 햇살에 말을 걸고 새로운 친구와의 커피 한 잔에서 다시 사람 냄새를 느껴보세요. 그 시간이 당신을 조금 더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 빛나는 모습이 자녀를 다시 당신 곁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부담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죄책감이 아니라 존경으로,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지는 소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부모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실수하고 서운할 수 있고 때로는 외롭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 그렇게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부모야말로 자식에게 가장 오래 남는 사랑의 기억이 됩니다.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부모됨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른 감정이 있다면 잠시 멈춰서 바라봐 주세요. 혹시 가슴 한쪽에 남아있던 서운함이 올라왔다면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이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싶다는 또 다른 표현일 테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짓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